오늘은 우리 중개사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중개보수 미지급 소송 중에서도 안타깝지만 중개사님이 패소했던 실제 사례를 파헤쳐볼까 합니다. 법원에서는 왜 중개사님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을까요? 패배의 원인을 정확히 아는 것은 곧 승리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다룰 대전지방법원 2019년도 6월 25일 선고 2018나 113292 판결을 통해 법원이 결정적인 기여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지 상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하셔서 이 소중한 경험을 거울 삼아 다음번에는 반드시 승리하는 전략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사건은 원고 중개사 A씨가 건물 소유주인 피고에게 중개보수를 청구했지만 결국 법원에서 중개사 A씨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입니다. 피고는 오랫동안 자신의 건물을 매도하기 위해 여러 공인중개사들에게 중개를 의뢰해왔고 여기에 A씨도 포함이 돼 있었죠. 중개사 A씨는 회관용 건물을 찾던 사단법인 M, 매수인 측이 됩니다. 피고의 건물을 포함하여 몇 군데 건물을 제안했고요. 사단법인 M이 주최한 설명회에도 참석해서 이 건물을 설명했죠. A씨는 피고로부터 건물 자료를 받아서 이제 M에 전달했고 M이 피고의 건물을 매수할 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피고에게 알리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피고로부터 매매 의향서를 받아서 M에 전달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매수인 M은 다른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피고와 직접 만나 매매 계약을 체결해버렸고요. A씨는 이 과정을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A씨를 배제한 것이 뒷박 행위이다 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M측은 A씨에게 계약 체결에 기여한 노고와 성의를 감안하여 282만원을 지급한다는 합의각서를 써주기도 했죠.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로 원고 중개사 A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중개보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중개사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을까요? 핵심은 중개인의 결정적 역할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에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패소 이유 첫 번째, A 중개사는 매수인을 위한 중개였다고 본다는 것이죠. 법원의 판단은 이러했습니다. 원고가 M에 매수할 후보 건물을 제안하고 설명회에 참석한 것은 매수인은 M의 요구로 M을 위해 한 것이므로 매수인 쪽의 중개인으로 한 중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했죠. 중개사 A씨가 매도인인 피고인으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긴 했지만 실제 A씨의 구체적인 중개 행위가 매도인의 이익을 위한 결정적인 역할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오히려 법원은 A씨가 매수인 M의 요청에 따라 M을 위한 중개 활동에 더 가까웠다고 봤죠. 패소 이유 두 번째, 최종 계약 조건 조율에 결정적인 기여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서 매도 의향서를 교부받아서 M에 전달했지만 실제 매매계약의 매매대금과 총 계약 금액은 원고가 전달한 것과 약 2천만원의 차이가 난다. 피고와 M 사이에 매매대금 조정이나 잔금 지급 시기, 임대차 계약 처리 등 세부 조건에 대한 교섭이 완료되어 원고의 중개 행위가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고요. 중개보수는 계약 체결이라는 최종 목표 달성에 대한 대가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매물의 정보 전달을 넘어서 계약의 세부적인 조건, 가격이나 잔금일이나 특약 등이 되겠죠. 조건을 조율하고 최종 합의에 이르게 하는데 중개사가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 중요하게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A씨가 마지막 세부 협상 단계까지 관여하지 못했다고 본 것이죠. 패소 이유 세 번째, 피고가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배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법원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매매가액보다 2천만원 적은 19억 8천만원의 매도를 했고요. 또한 다른 중개사 L에게도 중개보수 750만원을 지급했다. 이 상황만으로 피고가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A씨를 배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중개사 A씨는 피고가 수수료를 아끼려고 자신을 배제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A씨의 중개 없이 거래를 진행하면서 오히려 더 손해를 보고 다른 중개사에게도 보수를 지급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즉, 피고의 행위가 오직 A씨의 중개보수를 면탈을 하려는 목적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했던 거죠. 이 아픈 패소 사례는 우리 중개사님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법원이 결정적인 기여와 면탈 의도를 얼마나 엄격하게 판단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다음에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매수인에게 중개를 의뢰받았다면 매도인을 응대할 때도 매도인의 중개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증거로 남기세요. 두 번째, 최종 계약의 세부 조건이 완성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그 기록을 남기세요. 세 번째, 상대방의 부당한 의도를 밝히는 문자, 통화 녹취 등은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나를 빼고 계약했으니 수수료를 피한 것이다 라는 주장은 부족하죠. 오늘 우리는 법원이 판단하는 결정적 기여의 기준과 뒷박에 대한 증명 부족으로 아쉽게
패소한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노력뿐만이 아니라 그 노력을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중개 보수를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대비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리얼티 서울이 직접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부동산 중개